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뉴쌤이에요. 요양보호사 시험 한 번에 합격하기 7탄입니다. 치매 환자와 이야기할 때는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이야기하고 한 번에 한 가지만 또박또박 이야기하고 어린아이 대하듯 반말하지 않는다. 치매란 입력과 꺼내 쓰는 출력이 동시에 잘 되지 않는 질환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말하게 되면 환자는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개똥이님 바지를 입으시죠. 개똥이님 신발을 신으세요. 개똥이님 지팡이를 짚으세요. 자, 이제 밖에 나가볼까요? 이렇게 한 번에 한 가지씩 이야기한다. 그리고 인지가 감소되신 분이라고 해서 어린아이들 반말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한다. 치매 말기가 되면 뇌가 완전히 오그라들어서 이제 정보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 이야기에 일일이 대답할 단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 없어진다. 무언증이 있어요. 무언증이 있으면 치매 말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시면 안 돼요. 근무 중에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따가 어디서 만날까? 야, 너 지금 근무 아니니? 괜찮아. 이분 치매 말기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뭐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치매 말기 환자에게 어떻게 응대한 요양보호사가 잘했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정답은 예의를 갖추어서 예의 바르게 말한 요양보호사를 찾으시면 돼요. 치매 말기가 되면 냠냠냠 씹고 삼키는 거를 할 수가 없어서 대부분 비위관 영양을 꼽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중환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똥이님 아침 8시에요. 그래서 아침 식사 지금 시작합니다. 개똥이님 아침 식사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해서 식사의 시작과 끝을 잘 말해주도록 한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더라도 일일이 이야기를 해주도록 한다. 그것은 환자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말기 대상자를 잘 돌본 요양보호사를 찾아라. 그러면은 예의를 갖춘 요양보호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칫솔질을 할 때에도 45도 각도로 둥글게 원을 그리면서 닦고, 치매 환자는 인지가 없죠. 그래서 가글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켜도 상관이 없는 어린이용 치약을 사용하도록 한다. 자, 우리 대상자는 치매 중풍 화상 65세 이상 노인, 몸이 불편한 분이죠. 자, 노인 하면은 지방이라는 중간층이 녹아버린 계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화가 피부에도 많이 진행되어서 일정하게 36도 5분 체온을 유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찬바람이 닿으면 젊은이보다 몸이 더 춥고 시리다고 느껴요. 그래서 공기를 바꾸는 환기를 시킬 때에도 바람이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한다. 대상자의 몸에 찬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천식 환자와 함께 밖을 나왔어요. 그런데 콧물이 난다. 어떻게 하냐? 천식 환자를 집에 모시고 들어간다. 자, 천식 환자를 돌볼 때 찬바람이 들어오면 창문을 닫도록 한다. 우리가 찬바람을 맞아도 천식이 더 기관지가 자극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비염 있는 환자들 따뜻한 데 있다가 찬 데 나가면 콧물 나오죠. 이렇게 찬 공기도 알러지가 될 수가 있다. 침상 환자라는 것은 침대에 있는 환자를 말합니다. 침상에서 목욕한다는 것은 침대에 누워서 목욕하는 걸 말해요. 자, 우리 병원에서는 닦는데 공식이 있어요. 자, 깨끗한 쪽에서 더러운 쪽으로 닦는다. 깨떠.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는다. 우리가 목욕탕에 들어갈 때 손발이 먼저 들어가죠. 머리부터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심장에서 가장 먼 말초. 그래서 손가락 끝에서 팔 상지로 올라가죠. 자, 발가락에서 다리로 올라가죠. 그래서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는다. 피부가 둥글기 때문에 닦을 때는 둥글게 닦는다. 위에서 아래로, 앞에서 뒤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다. 우리가 눈을 닦을 때도 눈곱이 끼었어요. 자, 그러면 먼저
깨끗한 쪽이 눈곱이 끼지 않은 쪽 눈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오른쪽 눈에 눈곱이 끼었다면 눈곱이 끼지 않은 왼쪽 눈을 먼저 닦아요. 안쪽에서 바깥쪽. 그 다음에 더러운 쪽인 오른쪽 눈을 닦죠. 안쪽에서 바깥쪽. 자, 그러면 솜 한 개에 한 번만 닦고 꺼즈 한 면에 한 번만 닦는다. 우리 몸은 60조의 세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포는 단백질이니까 단백질이 뿜어내는 분비물은 다 단백질 성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물로 바로 씻으면 샤브샤브처럼 익어버려요. 그래서 찬물로 씻고 더운 물로 헹군다. 찬물, 더운 물. 우리가 설거지통에 여러 가지 그릇이 있고 어떻게 한 요양보호사 잘했냐? 이런 식의 문제도 나와요. 그러면 가장 깨끗하고 깨지기 쉬운 것을 먼저 씻고 가장 더러운 것은 맨 마지막에 씻는다. 자, 그래서 닦을 때 공식 깨떠 말초에서 중심으로 둥글게 닦고 위에서 아래로 앞에서 뒤로 안쪽에서 바깥쪽 솜 한 개에 한 번만 꺼즈 한 면에 한 번만 찬물로 씻고 더운 물로 헹군다. 긴 것은 나누어서 닦는다. 노인의 여가 활동의 정의. 여가라는 것은 남는 시간을 의미 있고 즐겁게 보내는 것을 말해요. 자, 그래서 여봐, 집이가 가고 난 다음에 내가 매우 심심해. 그러세요? 그러면 책 읽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어르신에게, 대상자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냐? 자기개발을 하라고 했어요. 자기개발. 자기개발이라는 말이 붙으면은 배운다 라는 말이 나와요. 배운다. 그래서 여봐, 내가 소시적에 그림을 좋아했는데 내가 지금이라도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을까? 그러세요? 그러면 이 앞에 복지관에 가서 그림을 좀 배워볼까요? 자기개발한다. 배우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은 자기개발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독서, 그림 그리기, 서예, 판소리 배우고 신앙송하는 거, 그거 자기개발이다. 자, 퇴행성 관절염 노인 환자 어떻게 해야 됐냐? 퇴행이라는 말은 늙고 닳고 오래된 것을 말해요. 어디가? 관절이.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증인데 이 증자를 넣으면 발음하기가 불편하니까 증자를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늙고 닳고 오래되었다. 연골이 마모되어서 속에 생뼈와 생뼈가 부딪혀서 염증이 생기는 거, 그것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환자는 염증을 박박 긁는 것은 나쁘고 염증을 긁지 않는 것은 좋아요. 그러니까 부력 속에서 걸어 다니는 수영은 좋아요. 수영을 할 수 없다면 가볍게 걷는 체조는 좋다. 그런데 골다공증이 걱정이 돼요. 골다공증은 뼈 골자에 마늘 다자에 구멍 공자예요. 뼈에 구멍이 송송 났으니까 구멍 난 곳으로 칼슘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칼슘이 들어가도록 쾅쾅 거리는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걱정이 될 때는 쾅쾅 거리는 운동, 퇴행성 관절염일 때는 부드러운 운동. 그래서 골다공증 환자에게 쾅쾅 거리는 운동을 좀 어려운 말로 체중이 실리는 운동이 좋다, 체중이 실리는 운동이다. 그래서 부하라는 말은 부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체중이 실리는 운동, 체중 부하 운동, 쾅쾅 거리는 운동이 칼슘이 잘 스며들도록 한다. 노인이 경련을 일으켰을 때 어떻게 하느냐?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그래서 옆 동네에 기도로 찌찌가 넘어가서 질식사하는 걸 예방하도록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다칠 만한 물건은 다 치우도록 한다. 오래 누워있는 환자를 두 글자로 와상이라고 합니다. 와상. 이 환자에게 가장 좋은 것은 면이죠. 땀을 잘 흡수하고 통풍이 잘 되는 면. 그리고 오랫동안 와상으로 누워 계신 분들은 무거운 이불을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무거운 이불의 무게만큼 등에 압력이 가서 등에 욕창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침구는 면이 좋고 가볍고 부드러운 이불이 좋고 매트는 허리에 디스크를 누르지 않도록 단단한 게 좋다. 자, 심폐소생술이라는 것은 심장과 폐를 불러서 불을 날생 불러서 다시 살게 하는 기술이다. 누구에게 시행하느냐? 심장이 멈춘 대상자, 심장이 멈춘 환자에게만 시행한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공기가 4에서 6분까지밖에 버틸 수 있는 공기밖에 없어요. 우리 적혈구가 갖고 있는 산소량이. 그래서 그 골든타임 시간이 지나기 전에 스스로 하 하고 깨어나야 돼요. 하 하고 깨어나려면 누구에게 피를 먼저 줘야 되느냐? 뇌에 피가 돌아야 돼요.
심장과 뇌에 피가 돌아야 중앙센터인 뇌가 깨어나면서 모든 기관을 하고 깨우거든요. 그래서 골든타임을 지나지 않고 그 안에 깨어나게 할수록 마비는 적어지고 생명을 구하고 건강해질 확률이 더 높죠. 장애가 남을 확률이 적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멈춘 대상자 환자에게 시행하고 심장과 뇌에 피가 돌도록 하는 행위를 우리는 심폐소생술이라고 한다. 노인 환자에게 어지러움을 유발하는 약들이 있는데 주로 혈액의 압력을 떨어뜨리는 고혈압약, 녹내장 환자의 안압을 떨어뜨리는 안압 하강제, 당뇨약, 치매약, 소변을 보아서 수분의 압력을 떨어뜨리는 이뇨제, 수면제 등이 노인에게 어지러움증을 좀 유발할 수 있는 약이죠. 금식 중에도 꼭 먹어야 되는 약은 당연히 고혈압 약입니다. 심장이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사용하는 심장 자동 재세동기가 있어요. 세동이라는 것은 심장을 쪼물쪼물 마사지한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전기가 통하게 패드가 2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전기가 통하는 패드 2장을 어떻게 붙이냐? 하나는 오른쪽 쇄골 아래에 붙이고 한 장은 왼쪽 젖꼭지 밑에 붙여요. 왼쪽 젖꼭지 밑이 어디냐면 심천 부위예요. 심장의 끝부분인 심천 부위예요. 그래서 그 부위에 전격을 충격을 가해서 심장이 아야 해서 깨어나게 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패드는 오른쪽 쇄골 아래 하나 붙이고 왼쪽 젖꼭지 아래 하나 붙여서 충전이 삐 되어 그리고 나면 주변 사람을 물리치고 전원을 켜면 지가 알아서 삥뽕 하면은 웬만하면 환자는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 충격기, 심장 재세동기. 바퀴가 달린 모든 물건에는 브레이크가 있다. 그래서 노인들이 많이 갖고 다니는, 어르신들이 많이 갖고 다니는 어르신 전용 유모차가 있죠. 실버카. 실버카는 자전거처럼 손잡이에 브레이크가 달려 있습니다. 실버카. 자, 목욕을 도울 때 가장 먼저 씻기는 곳은 얼굴이죠. 얼굴인데 비누는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입가는 비누를 사용할 수 있다. 자, 대상자들이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의치고, 의치를 닦는 의치 세정제가 있죠. 그래서 신문 종이에 또는 화장지에 돌돌 말아서 의치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의치는 투명한 용기에 의치 세정제를 담궈서 보관하면 말라서 틀어지는 변형을 방지하고 의치의 수명을 좀 더 보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용액에 담궈 보관하는 이유, 병형을 틀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노인들을 괴롭히는 것을 학대라고 하는데, 개똥이님이 더러운 옷을 계속 입고 다니고 깨진 안경을 계속 쓰고 다닌다. 무엇을 의심할 수 있냐? 자녀들이 내비두고 있죠. 방임을 의심할 수 있다. 노인성 질환, 노인이 되어서 걸리는 대부분의 질환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지 오래된 질병이에요. 그래서 노인들이 갖고 있는 질병은 평균 3가지 정도 되는데 대부분 오래된 만성의 기준은 한 가지 질병을 3개월 이상 치료했을 때 그것을 만성이라고 합니다. 만성 퇴행성 질병이 대부분이다. 자, 선망이라는 것은 시간, 날짜, 사람 등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망은 헛소리 섬자에 허망할 망자. 그래서 시간, 날짜,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고 입만 열면 헛소리하고 하는 생각마다 허망한 생각을 한다. 그래서 조현병 증상 중에 하나죠. 하지만 치매가 심하게 와도, 치매가 심해져도 정신병 환자들이 하는 선망을 할 수가 있어요. 기저귀를 장시간 교체하지 않으면 피부 발진이 생기고 이 피부 발진으로 인해서 욕창이 생깁니다. 천명음이라는 것은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가, 기관지가 부어요. 부어서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게 되죠. 그러면 와와 울리는 쌕쌕거리는 호흡이 나는데 그 쌕쌕이 호흡을 울리는 호흡 소리다. 그래서 천명음이라고 하는데 천식 환자들이 내는 호흡이에요.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이 띵띵 부어서
요도를 둘러싸는 조직, 전립선이 붓게 되죠. 그러면서 요도가 눌려서 방광에 고여있는 소변이 시원하게 발사되지 못하는 병을 우리는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한다. 자, 파킨슨병은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우리를 민첩하고 똘똘하게 하는 이 물질이 어느 날 갑자기 간내에서 잘 나오지 않게 되는 병이에요. 이유는 정확히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파킨슨은 행동장애가 먼저 와요. 인지가 아니라 우리 몸의 중심을 잡고 동작을 다스리는 부위가 먼저 망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지장애가 오거든요. 그래서 파킨슨병 환자들은 진압력 장애가 없습니다. 다만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걷고 떨고 잘 넘어진다. 그래서 파킨슨병 환자는 요양 대상자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낙상사고가 언제 어디서 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돌봄이 필요하죠. 그런데 치매 환자는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왜 필요하냐? 사지는 멀쩡하지만 명령을 내리는 중앙센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치매 환자보다 좀 더 정확한 인지를 가진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소변줄, 유치도뇨관, 주머니는 방광 밑에 둬야죠. 중력의 높이로 둬야 똑똑 떨어지죠. 우리가 소변 주머니를 머리에다 탁 하고 이고 다니는 분은 본 적이 없죠. 그렇지만 소변 주머니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스스로 자가 소변을 깔끔하게 보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분들도 위중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줄관리, 주머니 관리를 잘해야 돼요. 주머니의 높이가 중력의 높이에서 조금이라도 맞지 않는다면 백 속에 있는 찌찌 소변이 다시 역류해서 요도를 타고 방광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 환자는 열이 나고 신우신염, 그 다음에 폐혈증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의 것이 아닌 것을 달고 계신 분들은 위중하다 생각해서 더 많이 만져보고 더 많이 관찰하고 더 많이 체크해야 된다. 자, 우리 노인 어르신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양소는 크게 단백질, 칼슘, 철분, 비타민 되겠습니다. 철분도 고급 단백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단백질이죠. 그래서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식품을 찾아라. 그러면은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생선, 고등어 이런 것들을 찾으시면 돼요. 자, 치매 대상자, 식사 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던져도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는 플라스틱 그릇이 좋다. 자, 노인 대상자에게 안약을 투여할 때 아래쪽 하부 결막낭 위에다가 떨어뜨리는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눈을 땅따도록 한다. 자, 내리막길 휠체어 이용 방법. 그렇죠. 환자는 항상 저 높은 곳을 바라보고 요양보호사는 뒤에 있는다. 지그재그로 내려가고 지그재그로 올라간다. 고관절 골절의 원인이 되는 것은 골다공증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60세가 넘어가면 누구나 골다공이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낙상 관리를 하도록 한다. 자, 변비 대상자 장을 마사지 해주도록 한다. 그리고 변비 대상자에게 좋은 음식을 찾아라. 풀떼기 음식을 찾으세요. 풀떼기. 대장 사이사이의 벽을 싹싹 긁어내는 섬유질이 가득한 상추, 풀떼기를 찾으시면 됩니다. 풀떼기 음식을 찾는다. 자, 물약을 복용할 때 뚜껑을 닦아야 되는 이유는 찌찌가 되어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변질을 막기 위해서 잘 닦도록 한다. 자, 욕창 예방을 하려면 침대에서는 2시간 간격으로 자세를 바꿔주고 의자에서는 90도마다 자세를 바꿔준다. 그것을 몸의 위치를 변경해준다. 체위 변경. 자, 석양 증후군은 해가 떨어지는 저녁 8시에서 9시 그러면 그분이 찾아오게 돼요. 자, 그래서 일몰 증후군이라고도 했는데 요즘에는 석양 증후군으로 말을 다 통일했죠. 자,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주의를 딴 곳으로 돌린다. 어르신, 우리 박수치고 노래할까요? 좋아하는 드라마 볼까요? 이렇게 지금 밖이 어두운 것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커튼을 치고 불을 환하게 킨다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석양이고 나발이고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 그렇죠. 개똥이님이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면 석양증후군이고 나발이고 없겠죠. 자는 게 가장 좋아요. 자지 않으면 석양증후군, 그 다음에 폭력적인 그 행동, 이런 것들이 또 밤이 되면 더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주무시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대부분 노인시설이나 노인병원은 일찍 주무십니다. 자, 임종 앞둔 대상자 호흡이 원활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왜냐하면 찌찌 분비물이 나오는데 반드시 누워있으면 옆 동네 기도로 가겠죠. 자, 우리가 임종을 앞두신 분들은요, 자연사를 맞이하도록 우리가 도와야 돼요. 자연적인 죽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질식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간호는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침이나 타액이나 가래로 인해서 기도 질식이 되는 것을 예방하도록 한다.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정성을 멈추지 않도록 한다. 자, 편마비 대상자, 치우칠 편자, 어느 한쪽이 마비되면 나머지 한쪽은 건강하죠. 자, 그러면 이런 편마비 대상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게 변기든 그게 휠체어이든 항상 도구는 어느 쪽에 있느냐? 건강한 쪽에 있도록 한다. 건강한 쪽 40에서 45도 비스듬히 있는다. 건강한 쪽. 그러면 불편한 쪽엔 누가 서 있느냐? 그렇죠.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서 있어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힘이 없고 자빠질 부위를 잡아주고, 건강한 쪽은 그분이 잡도록 하는 거죠. 자, 지팡이는 어느 쪽으로 짚느냐? 건강한 쪽으로 짚죠. 그리고 불편한 쪽에는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서 있는 거예요. 자,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로 계단을 내려갈 때 공시 그냥 눈으로 한번 익혀두세요. 지팡이, 불편한 쪽, 건강한 쪽. 그런데 이게 맨날 나오지는 않아요. 나는 이게 너무 헷갈려서 외울 수가 없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100점을 맞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죽어도 외워지지 않는 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과감히 포기하시고 내가 잘하는 것만 딸딸딸 해서 60점만 맞으시기 바랍니다. 자, 심폐소생술 예전에는 기본 소생술이라고도 했어요. 자, 그랬을 때 가슴은 몇 cm 누르냐? 같은 말이에요. 5cm 정도 누른다. 자, 뇌졸중이라는 것은 뇌가 졸도 중인 상태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럽고 어느 날 갑자기 혈관이 터지거나 막힌다? 그러면 정답은 뇌졸중. 자, 명령을 내리는 뇌가 졸도를 했으니까 그 결과물로 우리는 장애가 생기겠죠? 명령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겠죠? 그래서 전신마비가 오기도 하고 한쪽만 치우치는 편마비가 오기도 하고 감각만 못 느끼는 감각마비가 오기도 한다. 자, 약품 보관할 때 어떤 약들은 햇빛이 들어가면 상하기도 해요. 그래서 직사광선을 피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꿉꿉하면 곰팡이균이 생기니까요. 자, 대상자가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여가 활동은 산책하기죠. 아우 답답하네. 그러면 우리 저기 호숫가를 한번 걸어볼까요? 산책할까요? 자, 이런 활동 좋습니다. 수면장애 있는 치매 대상자 어떻게 하느냐? 자, 치매가 있으면 도파민, 멜라토닌, 세로토닌, 아세틸콜린 다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잠을 잘 못 자거든요. 근데 저녁에 잠을 못 자게 되면 환자는 그 보상으로 낮에 잠을 자요. 그러면 또 그 밤에 또 잠을 못 자요. 자,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석양증후군이 생길 수 있는 그 시간대에 주무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파민, 아세틸콜린, 멜라토닌 잘 나오지 않는 거 사실이긴 하지만 우리가 시골에서 노동하시는 분들 저녁 8시, 9시에 통화해 본 적 있으세요? 못해요. 주무시는 시간이라서. 도시 사람들은 올빼미 기질이 강하죠. 그때부터 낮이니까 이제 깨워서 하는 활동이 많은데 이 시골에 계신 분들은 해가 지고 밥을 먹고 나면 대체로 주무세요. 왜 그러겠어요? 밖에 뜨거운 태양 밑에서 노동을 하셨으니 얼마나 노곤하시겠어요? 자, 그와 같은 원리로 치매에 걸린 환자라 하더라도 낮에 계속 프로그램 돌리고 산책하고, 자, 음파 10바퀴만 뺑뺑 돌려보세요. 그러면 저녁에 수면 장애고 석양증후군이고 폭력적인 행동이가 없어요. 꿈나라 가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낮에 졸고 있을 때 어떻게 한 요양보호사 잘했냐, 졸고 있는 어르신을 깨워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도록 한다. 이런 요양보호사를 찾으시면 정답입니다. 대상자는 수준이 높은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봐, 내가 여기 오기 전에요, 나는 우리 동네에 냉면집을 참 좋아했어요. 나는 그 냉면을 먹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한 복지사가 잘했냐? 모시고 간다예요. 모시고 간다. 원칙은 이건데 사실 잘 하고 있진 않죠. 자, 그래서 집단 생활을 하더라도 가정과 같은 환경, 가정과 같은 안락한 환경에서 서비스 받을 권리가 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자, 안액의 압력인 안압이 상승하게 되면 안압이 올라가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뇌압이 올라가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죠. 뇌가 압력에 눌리기 때문에 두통이 찾아와요. 눈이 빠질 듯이 아프고 머리는 깨질 듯이 아프다. 그러면 무엇을 의심할 수 있냐? 녹내장. 그래서 한번 녹내장 진단을 받으면 또 압력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항안압약을 계속 먹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혈압약을 먹는 것처럼 녹내장, 안압이 높으신 분들은 녹내장 약을 한번 먹게 되면 계속 먹어야 된다. 자, 골다공증 예방하는 비타민 D라고 있습니다. D, 비타민 D는 뼈 튼튼 비타민, 면역 증강 비타민, 잠 잘 오게 하는 비타민, 그리고 피부에 기미, 잡티 잘 안 생기게 하는 비타민이라고 해서 배곡 비타민이라고도 불러요. 자, 그래서 비타민 D는 매우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콤C 하나와 비타민 D 주사만 잘 맞아도 우리가 큰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짜잘짜잘한 염증에 시달리는 것을 막을 수가 있죠. 욕창을 예방하려면 우리 60조의 우리 세포가 피 속에 들어있는 산소와 포도당을 잘 받아 먹어야 돼요. 그리고 2시간 이상 한 부위가 계속해서 75 이상의 압력을 받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살과 살, 뼈와 뼈 사이에 쿠션, 베개를 끼워서 마찰이 되지 않게 하고 압력에 닿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양 무릎 사이에 베개, 쿠션을 끼워준다가 정답입니다. 대상자가 음식이 목에 걸려 얼굴이 파래지고 호흡곤란을 보여요. 자, 우리 뒤에 곤란이라는 말이 붙으면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야, 개똥아, 나 돈 좀 꿔줘. 그건 좀 곤란한데 나도 돈이 없어서. 이거 무슨 뜻이죠? 못 꿔준다는 뜻이죠. 호흡곤란, 숨을 잘 못 쉰다, 이런 뜻이에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하냐? 이거 질식을 의심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등 뒤에 서서 주먹 쥔 손을 명치에 대고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이런 것을 하임리히법이라고 해요. 응급처치 하임리히법. 대상자가 의식이 있으면 대상자를 세우고, 대상자가 의식이 없으면 바닥에 눕히고 걸터 앉아서 후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자, 간호사가 정맥주사를 빼주고 갔어요. 혈관에 있는 바늘을 뺐어요. 그러면은 이 피라는 중요한 이 단백질은 산소를 갖고 있는데 혈관 밖으로 새어나오는 순간 산소가 터져요. 적혈구가 터지면서 보라색으로 멍이 들거든요. 그런데 노인을 모시고 있는 이곳에서 노인 학대를 의심할 만한 행동, 그 증거를 또 남기면 안 되죠. 대상자에게 의심이 되는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거 분명히 정맥주사로 인해서 먹는 건데 보호자는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너네 우리 안 볼 때 우리 어머니 때리니? 꼬집니? 이럴 수 있으니까 지압하듯이 지혈하듯이 꽉 눌러줘라, 지그시 눌러줘라 이거지, 비빈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니에요. 멍이 든 자국으로 인해서 오해를 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꾹 지그시 눌러주도록 한다. 자, 노인에게 부드러운 생뼈를 싸고 있는 연골이 오랜 시간에 닳아서 속에 생뼈와 생뼈가 부딪혀서 염증이 생기는 병을 우리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죠. 이런 환자에게 권하면 좋은 운동은 수영이다. 수영이 없으면 맨손 체조 등이 답이에요. 자, 장기간 침상 생활을 와상이라고 하죠. 와상으로 인한 환자, 관절이 딱딱하고 틀어지고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최위 변경이다.
자, 대상자가 쓰러져 있어요. 쓰러져 있는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호흡을 확인하는 것이다. 자, 화장실 청소할 때 희석한 락스를 뿌려주도록 한다. 청바지는 어떻게 해서 말리냐? 뒤집어서 말린다. 자, 치매 대상자가 음식물 통에서 음식물을 꺼내 먹고 변기에서 똥을 먹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달을 이자. 음식이 아닌 다른 이상한 것을 먹는다. 이식증이라고 불러요. 이런 것도 이식증이에요. 지나가다가 개미 집어먹는 사람들, 세상에 이런 일에 나오잖아요. 황당무계한 거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정신병이에요. 이식증 환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옛날에 잘 못 먹었던 시절에 애기들이 흙을 파먹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 고급 단백질인 철분이 부족하게 되니까 어지럽죠. 그래서 사람이 본능적으로 흙 속에 들어있는 철분을 먹기 위해서 흙을 퍼먹는 일이 있어요. 그거를 토식증이라고 하는데 철분을 보상하기 위한 행동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흙이 묻은 것도 막 먹고 했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인분도 사용했지만 기생충이 그래서 많이 있었습니다. 자, 치매 대상자를 돌볼 때는 잔존 기능 유지, 잔존 기능 보존, 잔존 기능 증진을 기억하셔야 돼요. 남아서 존재하는 능력을 최대한 유지시키거나 증진시키거나 보존하거나 업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대상자에게는 모두 해준다, 다 해준다 이런 건 틀린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혼자 스스로 하도록 한다, 격려한다 이런 말이 다 정답이다. 그 다음에 약품에 의해서 화상을 입었을 때는 그렇죠. 씻고 찬물에 씻는다, 찬물에 담근다 이런 게 정답이죠. 그 다음에 치매에 비록 대상자를 하더라도 자꾸 성적인 터치를 하거나 요양보호사 가슴을 요콩하고 만졌을 때는 단호하게 안 된다 라고 말한다. 자, 노인 대상자의 손톱, 발톱은 둥글게,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그래서 파고드는 것을 방지하고 염증을 방지하도록 한다. 대상자, 침대에 있는 대상자를 옆으로 눕힐 때, 취기 옆으로 눕힐 때 목과 허리를 잡아서 옆으로 눕히도록 한다. 자, 대상자의 물건에 혈액이나 체액, 혈액은 흐르는 단백질, 그래서 뜨거운 물에 닿으면 응고가 되죠. 단백질이니까 우리 몸에서 나오는 모든 찌찌는 단백질 성분이다. 그래서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외출 돕기의 기본 원칙은 준비물 잘 챙기고 사전 정보 수집한다. 언어 비언어적 의사소통, 언어는 말이고 비언어는 할머니 이야기에 눈물 한 방울 흘려주는 거예요. 요양보호사 선생님 기록의 목적, 서비스의 표준화. 그래서 기록을 하다 보면 왼쪽 편마비 환자는 이렇게 돌본다, 파킨슨병 환자는 이렇게 돌본다는 틀이 생기죠. 서비스를 문서적으로 만들 수가 있고 전문가 간의 의사소통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감독 간의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비위관 영양, 경관 영양 시 영양액이 너무 빨리 들어가면 소화해 가고 미처 잘 섞이지 못해서 설사가 생기거나 변비가 생기거나 끈적인 변을 보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관을 꽂고 있는 환자들은 스스로 먹는 환자보다 빨리 음식물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진한 걸 주거나 너무 빨리 줬을 때는 설사가 생길 수가 있다. 자, 50세 거동이 불편한 여성은 요양 대상자가 될 수 있나? 자, 그러면 우리가 나이에 상관없이 땡땡이 중에서 요양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병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 5개 중에서 남의 손과 발이 많이 필요한 질병을 찾으세요. 그러면 그게 정답이에요. 파킨슨병 있으면 파킨슨병, 뇌졸중 있으면 뇌졸중,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으면 치매예요. 앞에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거동이 불편해서 남의 손과 발이 많이 필요한, 수발이 많이 필요한 질병을 찾도록 한다. 이런 문제는 반드시 한 문제 이상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사례 검토 회의 중 다음의 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서비스 계획이 적정하게 잘 들어가고 있는지, 욕구를 잘 파악해서 서비스가 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이것을 중간 점검한다 그래요. 중간 점검. 중간 점검. 서비스 점검하는 거예요. 방문 요양 중 대상자가 아들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발견한 요양보호사 선생님 어떻게 하느냐? 신고한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학대는 어디까지 신고냐? 의심까지 신고한다. 의심까지 신고한다. 자, 물약을 입체 쪽쪽 빨아먹으면 안 되는 건 이물질 침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약이 변질될 수 있어서. 자, 안연고를 투여할 때 위치와 방향은 하부 결막낭이고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짜 넣는다. 우리가 연고는 뚜껑 앞에 부위는 찌찌예요. 그래서 조금 짜서 버린다. 그 다음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그래서 하부 결막낭 중앙에 안약을 떨어뜨리고 연고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짜 넣는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내 업무와 관련된 일을 보고할 때는 6화 원칙에 의하여 보고하도록 한다. 치매 대상자와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할 때 한 번에 한 가지만 물어본다. 그리고 똑 떨어지는 분명한 말을 하도록 한다. 그래서 어디 아프세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다. 배가 아프세요? 배를 짚으면서, 머리를 짚으면서 머리가 아프세요? 이렇게 분명한 말을 하도록 한다. 헷갈리지 않도록 한다. 자,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은 비타민 D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D 글자를 손으로 한번 써볼까요? D가 꽉 채워지면 뼈가 반듯하고 D가 부족하면 뼈가 굽는다. 그래서 D는 뼈 튼튼 비타민, 뼈 튼튼 비타민. 자, 코에서 위까지 관을 넣어서 경관 영양, 비위관 영양을 공급받는 대상자가, 그렇죠, 설사를 만약 계속 한다면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느냐? 설사라는 것은 짭짤한 물똥을 싸는 거예요. 짭짤한 전해질, 물, 수분, 똥, 건더기. 그러니까 설사 한 번을 쌀 때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설사 한 7, 8번 싸면 우리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겠죠. 탈수가 생기면 그 다음에 오는 증상은 열이에요. 우리 몸의 수분의 밸런스가 깨지면 우리는 열이 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는 탈수 증상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미 세포가 말라있는 쪼글쪼글한 노인에게 한두 번의 설사는 젊은이와 다르기 때문에 치명적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